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중간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저희 본교의 모의 논술에도 응시하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큰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은 지원 전략 설명회입니다. 저는 입학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수험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몇몇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 실수를 좀 자주 하는 그런 학생이라서 전년도와 같이 수능 시험에서 실수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게 수시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수시 전형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돌아서서 내 성적표를 보니 학생부가 옳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희망적인 게 바로 논술이다. 나는 이 주요 대학에 또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논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선생님 논술 전형에도 학생부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도 역시 옳지 않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는 조금 여러분이 잘못 정보를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잘 알려드릴 거고요. 심지어는 걱정이 좀 더 심해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내년에는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응시를 한다는데 지금부터 한국사 공부 조금씩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걱정을 한다고 입학 전형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올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입학 전형에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못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그걸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전형이라는 것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떤 전형에서 가장 잘 평가해 줄까를 찾으시는 겁니다. 네, 그게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그 강점이나 전형을 잘 찾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전형을 지워가는 방법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원 전략 설명회이니만큼 여러분들의 강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가장 최대한으로 잘 평가받을 수 있는 전형을 찾는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입학 전형에서는 아마도 2016학년도 입학 전형은 과거의 어느 전형보다도 가장 안정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모든 대학들이 전형 유형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에는 4가지 유형으로 정시에는 2가지 유형으로 전형을 설계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받았고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전형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그러한 원칙에 준해서 전형을 설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 선발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본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데 저는 학생부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선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풀에 들어가지 못했던 학생들도 합격 가능성이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역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1226명 본교 정원외를 포함해서 38%의 학생들을 지금 학생부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 안에 400명은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인원이고요. 886명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또 특별히 내년도에도 인원을 확대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대략 63대 한 37%,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반가운 그런 주제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물론 저희 그 대학의 수시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서도 그 기준을 매우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도록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에서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학별로 치러지는 오늘 여러분이 치르신 논술이나 혹은 대학별 면접과 같은 그런 고사 문항은 반드시 고교 과정의 근거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도가 곤란하거나 여러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주 반가운 그런 그 주제입니다. 특별한 모집 단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먼저 의예과, 저희 의예과는 그 전국에 41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친화적인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한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이 의료인을 꿈꾼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저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화여자대학교가 가장 최적화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 정시 기준으로는 의예과 학생들 최초 합격생들 모두에게 6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혜택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뇌인지과학 전공 역시 전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신입생을 뽑았고 야심차게 장학 지원을 하는 그런 모집단위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우리 경화학생도 스크랜튼 학부에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뇌인지과학 전공 역시 융합학부로 신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는 2년, 4년까지 전액 장학 지원을 하면서 소수 정예로 아주 키워낼 그런 야심찬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 꼭 지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산업융합대학이 대학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재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지원을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혹시 한국음악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모두 정시에서 실기를 중심으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음악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 수시로 저희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42명 전원이 수시에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동되는 것을 쭉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에 예체능 서류 전형의 디자인 학부. 자, 여러분 예체능 계열은 모두 실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서류 100%로 진행하는 예체능 실기 전형이 신설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실기라 하면 뭔가 이렇게 테크니컬한 훈련이 필요하고 따라서 어떤 미술적인 소양이 있지만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미술 역량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체능 서류 전형을 올해 신설하였다라는 것도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정시로 진행을 할 때에는 본교는 군 이동 없이 분할 모집하지 않고요. 정시 가군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에는 4개 유형의 전형이 있고 정시에는 2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각각의 유형의 본교에서 개설해 놓은 전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로 치러보신 그 논술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고요. 실기 특기 전형, 이것이 바로 수시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 모든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특기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전형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예체능 서류 전형에는 저희가 합9, 3개 합9로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요거를 뺀 나머지 이 우측에 있는 전형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논술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 그리고 실기 특기 그다음에 정원외로 진행되는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정입니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 요 날짜는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저희가 여러분 진행되는 전형 일정에 따라서 그 날짜를 잘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논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22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학들 중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날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11월 22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둘둘 이화여자대학교 먼저 논술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나머지 날짜들을 더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잘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선택형 수능에 따라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응시 지정 영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문계열 국비 수 A, 영어 사탐 과탐, 제2외국어 한문까지가 탐구의 한 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문계열의 기준에서. 자연계열은 국비 국 A, 수 B 영어 과탐이라는 기준을 좀 여러분이 응시 계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5가지의 전형 요소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유사하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시, 특히 수시에서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전형 요소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전형 요소를 모두 다 평가하는 전형은 없습니다. 작게는 2개, 많게는 3개 정도의 전형 요소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가장 나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집 단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13개 단과대학에 71개의 전공이 있고요. 여러분이 모집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집 단위의 개수는 모두 39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학부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유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모집 단위에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역시 자연과학 공과대학 등의 여러 그 모집 단위를 역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안내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지원을 하실 때 모집 요강을 보시면 모집 요강 전형이 가로로 세워져 있고 모집 단위가 세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하시면서 어느 전형에서 어느 모집 단위를 몇 명 뽑는구나라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선 개략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음악, 미술, 체육 모두 모집 단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열이 없는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학부 역시 계열 구분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 모집 단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 자연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 그런 모집 단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스크랜튼이 있습니다. 스크랜튼 자유전공과 국제학부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뇌인지 과학 전공, 아까 융합학부에 있는 모집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뇌인지 과학 전공과 의예과를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공은 본래는 그 전공의 기본 성격을 자연계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융합되고 통합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뇌인지과학 전공 정시 기준으로 5명의 인문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마음과 또 그것을 생태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싶은 뇌인지과학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인문계열에서 정시 기준으로 5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예과에서도 정시 기준으로 인문계열 학생들 6명에게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신산업융합대학과 간호대학에 대한 정보입니다. 앞서 신산업융합대학의 전공들이 이렇게 5개 플러스 체육학부까지 해서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융합 콘텐츠 의류산업 국제사무학과는 본래의 기본 성격은 인문계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영양학과와 융합보건학과는 기본 구조는 자연계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는 그 성격을 그대로 위에 3개는 인문계열로, 그 다음에 아래 2개는 자연계열로 수시에서는 선발을 합니다.
간호계열도 마찬가지로 간호학부도 수시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시로 갔을 때에는 이 학문의 성격에 걸맞게 여러분 인문,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혹시 이 중에 인문계열 학생인데 다음과 같은 모집 단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요 표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자연계열의 어떤 그 모집 단위라고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라고 하더라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둔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시 가까운 여러분 지원에 걸맞게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부 중심의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1226명 중에 1045명이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수시에서 학생부 중심의 전형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다? 얼만큼 완화되었느냐?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시험 일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서류 전형, 디자인 학부에서 전체 인원이 84명입니다. 그중에 33명을 저희가 서류 100%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음악 수시에서만 선발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그런 학생들의 아픔을 좀 더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 전형을 올해 진행한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수시에서 두 번째로 큰 전형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550명을 선발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인문, 자연 계열의 학생들이 다 선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인문, 사회, 수리물리과학부에 해당하는 모집 인원에는 전공별 선발도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논술이 70% 반영이 되고요. 학생부가 30%입니다. 아까 문제 제기했던 학생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30% 굳이 반영하셔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교육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30%는 역시 여러분 교과 상위 30단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상위 30단위 이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교과목을 들었을 때 한 학기에 국어를 5시간, 일주일에 5시간 듣는 교과목이라면 그게 바로 5단입니다. 난 근데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5학기 동안 국어만큼은 1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5단위씩 들은 국어 과목 5개, 그러면 5, 5, 25, 25단위는 1등급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그 건강하지 않은 등급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교과 등급 성적이 나오고요. 게다가 이 전형 자체는 대학에서도 논술로 변별하기를 원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편차는 조금 더 좁혀놓고 논술로 여러분들을 더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앞서 제가 완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의 경우에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3개 영역을 각각 2등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년도와 같이 수능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3개의 영역 합 6으로 설계된 것은 매우 여러분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계열 기준으로 2개 합 4가 되고요. 의예과는 3개 합 3입니다. 뇌인지의 경우에는 3개 합 5가 되고요. 스크랜튼 학부의 경우에는 인문 기준으로 인문 자연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인문 기준으로 합 4에 3개 합 4, 자연계열 기준으로는 3개 합 5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 3개 합 6이다. 그러면 전년도에 2, 2, 2를 맞춰야 된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1, 2, 3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희망적인 것은 탐구 과목은 여러분 2과목 보시죠. 여기서 적용할 때는 탐구 과목을 저희가 평균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과목 3등급 받고 한 과목을 4등급을 받으면 평균? 그렇죠. 3.5등급이 나오는데요. 그 소수점 이하를 저희가 버립니다.
3등급 나오죠. 그래서 정말 최대치로 하면은 1등급, 2등급의 탐구 3, 4까지가 여기에서 허용이 되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개 영역의 4인데요. 여러분 타대학의 경우에는 수학 B에 혹은 과탐에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수학이나 과학을 포함한 등급합인 경우가 있는데 저희 유아여자대학교는 그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계 학생인데 나는 국어하고 영어에서는 될 것 같다,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희망적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마 지금 논술을 치르셨는데 지금 논술이 여러분 다음과 같이 인문 1, 2, 자연 1, 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논술에 대한 해제를 해주실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논술에서의 중요한 팁들을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잘 들으셔서 논술에서 정말 성공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신산업융합대학의 의류산업학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의 논술을 지원하실 때 인문 1으로 시험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사 구조 개편이 최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신산업융합대학의 의류산업학과의 계열은 사회과학 계열로 저희가 구분을 하면서 논술 응시도 역시 인문계열 2로 봐야겠다라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에 의예과를 따로 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1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 논술에서는 고교 과정에 준하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도 역시 이 부분만 120분, 나머지는 100분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고요. 4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목고나 특성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인문자연 다음 아래에 있는 모집 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발 방식은 학생부 교과가 80이고요. 서류가 20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이 정량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신 관리를 5학기 동안 잘한 일반계 학생들은 이 전형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소서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만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단계가 평가가 되면 면접 대상자 3.5배수가 올라와서 면접으로 역시 20%를 추가하는 그런 평가 방식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유의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계속해서 전형이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저희가 미래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580명, 인문자연, 스크랜턴 자유전공을 뺀 나머지 모든 모집 단위, 의예과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발 방식은 앞서 지역우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1단계가 서류 100%로 진행이 되고요. 3.5배수가 면접 대상자로 만들어지면 역시 면접이 20% 추가됩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양식에 대한 것은 공통 양식을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문항을 좀 보시면 나중에 당황스럽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을 하고요. 앞서 논술에서 적용했던 것과 유사하고 인문의 경우에 더 완화해서 2개 합 4입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은 2개 합 4, 나머지 의예과와 내인지과학의 경우에는 논술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른기회와 사회기여자 전형도 역시 학생부 종합 방식으로 저희가 평가하게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른기회 학생은 25명에서 저희가 5명을 더 확대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기여자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 조건과 다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교의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의 자녀입니다. 네. 부모님께 감사하시고요.
네, 다자녀 학생은 모두 15명 중에서 4명의 학생까지 선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가 방식은 앞서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래인재 전형보다 의예과를 뺀 나머지는 미래인재 전형보다 한 단계씩 더 낮추어주는, 더 완화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합이 4면 여기에서는 합이 5가 되겠죠. 합이 5면 또 합이 6이 되겠고, 이런 어떤 완화된 조건이다라는 것으로 후에 여러분이 모집 요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특기 위주의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학 특기자 65명을 선발할 때 다음과 같은 모집 단위에서 전공별로 선발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활동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 역시 서류 평가로 100% 진행이 되고요. 이 특기자 전형에서는 면접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서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는 20%가 면접으로 반영이 됐다면 실기 특기 전형에서는 30%로 조금 늘어나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굉장히 반가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전형은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의예과 8명, 뇌인지 5명과 같이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런 자연계열에서 빛을 보고 있는 그런 모집단위들이 수학과학 특기자에서 선발이 됩니다. 50명 선발하고 평가 방식은 앞에 말씀드린 어학 특기자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국제학 특기자, 저희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제학부가 저희 대학에 설치가 되었고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그런 학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어와 관련된 역량이 조금 중요하게 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이 1단계,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면접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특기자는 아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국이나 혹은 국제 규모 개인 종목에서 3위 이상의 실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해당자가 있으시다면 활동 보고서에 어떤 실적 내용을 잘 추가하셔서 다음과 같은 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음악 전공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시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시에서 42명 모두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자, 예체능 실기. 자, 실기는 특히 이제 미술과 관련된 학생들은 실기 준비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실기로 선발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까지는 여기에 조형예술의 섬유 패션, 그다음에 디자인 학부까지를 포함해서 실기 전형으로만 실시를 했는데, 여기 디자인 학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 전형으로 이제 독립이 되고요. 여기에 실기 전형은 다음과 같은 모집 단위에서만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4배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기 고사를 치를 수 있는 저희 대학의 가용 범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로 그 14배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기가 80%로 실기가 결정적인 그런 평가 요소로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에 예체능 서류 전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자인 학부, 학부로 뽑게 되고요. 그 안에 활동 보고서와 추천서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종합적인 그런 미술의 기초 소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그런 것이 조금 훈련이 덜 되었더라도 나에게 그런 어떤 잠재되어 있는 디자인과 관련된 소양이 있는 것 같다, 창의력이 좀 남다른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 전형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반가운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3개, 4개 여러분 시험 보시면 그중에 3개 합 9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어와 수학을 모두 A를 보시는 것까지 허용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정시에 시행되는 정시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시 선발은 역시 가군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문 자연 계열을 모두 선발하는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금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예과에 6명, 그다음에 뇌인지과학에 5명, 앞서 말씀드린 신산원융합대학, 그다음에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 그다음에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인문 자연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정시에는 대표적으로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과 예체능 실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수능이 90%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부는 여러분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촘촘하게 저희가 설계를 해놔서 이쪽에서는 큰 편차가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승부가 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어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30%로 약간 높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계열은 4개 영역을 동일 비율로 반영을 합니다. 자, 음악학부와 조용, 체육학부, 무용에 해당하는 실기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악의 경우 실기가 조금 높은 비율 60%가 반영이 되고요. 조용과 체육, 무용의 경우에는 수능과 실기 비율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10%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때 학생부 10% 안에는 또 비교과도 들어갑니다. 이 비교과는 출결 봉사,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는 그런 점수고요. 이 학생부 90에, 학생부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상위 30단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담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2017년 내년도의 경우에는 거의 이 수능에서는 저희가 수능 100%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국제학 특기자 전형은 저희가 국제학부가 8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시에서 60명을 선발하고 같은 방식으로 수시에서 60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같은 방식으로 20명을 선발한다. 근데 이제 수시에서 혹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면 정시로 그 인원을 2월에서 함께 뽑기 때문에 20명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수능 최저 기준 없습니다. 예,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 외에서 농어촌 특성화고등학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그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학생들이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로 인문 자연계열의 학생들은 서류 60에 수능 40%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예체능이 실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기고사가 35% 추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음과 같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강점과 거기에 맞는 전형을 잘 골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것이 좀 모호하고 확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혹시 관심이 있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면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논술 들으시면서 중요한 팁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